첫 번째 이슈는요. 일왕 즉위식 그리고 한일 관계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옆 나라, 이웃 나라 즉위식이니까요. 우리 일처럼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꽤 주목을 좀 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거든요. 일왕 즉위식 들썩이는 일본 열도다. 아베 총리 입지 강화 노린 정치 쇼 되는 것 아니냐. 즉위는 일왕이 하는 건데 실속은 아베 총리가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오늘 나로이또 일왕 즉위식이 있습니다. 오후 1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70여 개국 주요 인사가 참석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요. 양자회담만 쉰 건입니다. 오늘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요. 26년 만에 55만 명 사면, 일왕 중심 결속을 강조해 개헌 동력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대적으로 뭔가 외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왕실에서도 하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런 걸 노렸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런 즉위식이 있을 때 일왕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일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즉위식 참석을 하기 위해. 그리고 아베 총리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죠. 일본 가는 이낙연 총리, 아베와 면담은 10분 남짓, 2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50여 나라의 사절을 면담한다고 하니까 물론 바쁘긴 하지만 10분. 그리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어를 꽤 잘하는 거로 알려 있죠? 그렇지만 아마 통역이 좀 어느 정도 낄 겁니다. 그럼 10분의 통역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그래봐야 한 6, 7분 정도인데요. 얼마나 묵직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친서 가져가지만 징용, 지소미아 갈등 풀기에는 역부족 아니냐. 11월 한일 정상회담 관측이 나왔는데요. 강경화 외교장관은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접점 안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 방일 직전 조세영 외교 1차관이 일본 외무성과 최종 조율을 했다. 자, 아베 총리는 만나긴 합니다. 24일 날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 아랫부분 봐보시죠. 이 분위기는 또 뭔지 또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23일 만납니다. 그런데요, 자민당의 실세인 니카이 도시히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이 간사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아 이번 방일에서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2인자로 통합니다. 아베 총리 다음입니다. 그럼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잡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실려 있어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친서도 지금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방일 자체에 대해서 기대는 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일왕이 즉위식을 갖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그 히로히토 일왕이 사망하고 아키토 일왕이 즉위할 때는 전임 왕이 사망한 상태에서 즉위했기 때문에 이런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임 왕이 사망한 게 아니고 상황으로 올라가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좀 상당히 그때와는 다르고요. 이른바 양위가 된 거죠. 양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히로히토 일왕만 하더라도 옛날 2차 대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러나는 왕이나 즉위하는 왕이나 직접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책임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본 국민의 또 시각도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웃 나라에 이런 어떤 축하할 말이 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서 어떤
경의를 표하고 축하의 뜻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일 간에 그동안 굉장히 날카로웠던 대립 관계가 좀 완화될 것이라고는 충분히 얘기를 기대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냐? 그죠. 그게 우리의 관심사죠.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이다. 예. 일단 174개국에서 축하 사절이 오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갔다 하더라도 아베 총리와의 만남 기회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대화를 뭐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친서를 보냈다고는 하지만은 거기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뭔가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강경한 자세에서 변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변화 태도를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친서를 보낸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냥 그 추상적인 인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즉위식 자체를 통한 그 외교 노력이 뭔가 날카로움을 둔화시키겠지만 돌파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선 의원께서 전망하시기는 뭔가 양국이 지금 그러니까 날이 서 있는 상태인데 그 날을 조금 무디게 하는 정도지 뭐가 접점이 생겨갖고 뭘 만들어내는 차원까지는 이거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윤종근 교수님께서는요. 사실 일본 왕실은 그동안 우리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좀 우리를 이해하는 쪽의 발언들을 계속 내놨어요. 그 현직 정치인에 비하면은. 그렇다면 이번 왕실, 우리가 그래도 이낙연 국무총리에 가서 성의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후에 왕실에서 좀 더 그런 쪽의 발언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즉위식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런 걸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아베 어떤 정치권 내각과는 좀 다른 그래서 그 과거 우리 이제 침략 사에 대해서도 이제 반성하고 왕가는 좀 그런 입장을 좀 취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 변화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행사가 일왕 즉위식이지만은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상화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이 이제 훨씬 더 좀 클 것 같아 보이고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정치적인 함의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이제 경제 분야에서 충돌이 생긴 이후에 우리 정부는 지속해서 이제 대통령 특사도 보냈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이제 두세 차례 이렇게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8.15 기념사를 통해서 일본에 이제 유화적인 메시지 이런 걸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그에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총리를 보내고 대통령 친서를 보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WTO 이제 제소돼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나 또 아시아 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큰 어떤 기반이 되고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의 하나의 성과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제 아시아 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보다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더 정당성이 있다. 합리적이다. 이런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그 외교장관 다자 외교 무대에서 그런 이제 다른 나라의 외교 현안에 대해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제 여러 국가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6시 30분 이륙을 했죠. 그리고 8시 30분에 일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외교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일본, 경쟁 관계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관계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는 관계로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양국의 공감대가 좀 있어서 어떤 돌파구가 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